비트코인 8만 달러 변동성 지속, 자금 유출 심화, 불장 브레이크거나 ETF 3대 강자 독주, 신규 플레이어 OBTC 전력 준비. 이 대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트럼프 국민 세금으로 도박, 유권자 불만, 투자자 불안, 시장이 최종 심판, 두루프 파리 체포 사건 반전, 600만 달러로 자유 구매, 자금 회루, 펀더멘털 프로젝트, 매매 시장, FOMO 종결, 리브라 창립자 데이비스 또 한 번 먹튀, 내부자 거래 중독, 프로젝트 하루 만에 폭락,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고 24시간 부의 비밀을 파악하여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 갑시다. 3월 17일 월요일 비트코인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CME 연준 워치 데이터에 따르면 3월 20일 FOMC 회의 전 연준이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할 확률은 단 2%, 금리 동결 확률은 98%에 달합니다.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감소했으며 5월 이전까지 누적 50bp 인하 가능성은 0.5%에 불과하고 동결 가능성은 718%에 달할 것이 경제가 더욱 냉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은 2억 8천억 달러로 하락했으며 24시간 기준 31% 감소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1월 20일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을 당시 암호화폐 시장의 총 시가총액이 3억 6,221조 달러였으나 현재까지 8,210억 달러가 증발하며 22.7%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미국 증시의 지속적인 하락세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며 암호화폐 시장 역시 자금 유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도가 감소하면서 시장은 점점 더 보수적인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 보유량이 감소했으며 2025년 2월 6일 이후 ETF 기관들은 총 4.76%의 비트코인을 매도하여 지난 35일간 55,348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는 시장 심리가 급격히 변화했음을 보여줍니다. 3월 14일 기준 ETF 총 보유 자산 가치는 932.5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비트코인 전체 시가총액의 5.6%를 차지합니다. 블랙록의 IBIT는 392.4억 달러 순유입과 함께 568만 5,537 비트코인을 보유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피델리티의 FBTC는 112.5억 달러 유입으로 1,942만 6,883 비트코인을 보유하며 2위에 올랐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GBTC는 22억 5천억 달러 유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9만 8,770.5 비트코인을 보유하며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세 기관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총 112만 점 1 비트코인으로 ETF 전체 보유량의 85.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스프레이 펀드는 OBTC ETF를 신청했으나 아직 SEC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미 1934 비트코인 약 1.6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어 강한 시장 진입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로 총 29,563.03 비트코인이 유입되었습니다. 코인바스피로에서는 76,777.41 비트코인가 유출되었으며 비나이스는 29,765점 비트코인, 비트핀익스는 18,145점 비트코인을 유입했습니다. 동시에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오늘 3.46비트까지 치솟아 2024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유동성이 긴축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코인바스의 프리미엄 지수 및 한국 김치 프리미엄 지수 모두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코인바이스의 프리미엄 지수가 먼저 음수 영역에 진입하는데 이는 미국 투자자들의 리스크 회피 심리가 증가했음을 의미하며 소폭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합니다. 한편 한국 김치 프리미엄 지수는 2월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이 최근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4 부근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졌고 포모 매수 심리가 현저히 약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2024년 대선 이후 트럼프는 암호화폐를 핵심 정책으로 삼아 미국 암호 전략 비축을 제안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고 솔라나, XRP, 카르다노 등도 포함하여 달러 패권을 블록체인 세계로 확장하려는 구상입니다.
이는 1944년 브레턴우즈 체제를 참고하여 달러와 금을 연계했던 방식처럼 국가 보유량을 통해 암호화폐에 준법정화 지위를 부여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이 야심찬 계획은 현실적인 장애물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51%가 정부의 재정자금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것에 반대하며 찬성 의견은 34%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찬성률은 41%에 불과하며 민주당 지지층의 반대율은 무려 59%에 달합니다. 또한 공화당 응답자의 36%는 정부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투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답했고 12%만이 확대를 지지했으며 31%는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20%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명확한 모순에서 비롯됩니다. 트럼프 일가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같은 프로젝트를 포함한 여러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며 WLFI는 74% 폭락한 상태입니다. 또한 트럼프 개인 밈코인 트럼프와 멜라니아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대규모 암호화폐 매입 정책은 이해 충돌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예산 중립 전략을 내세우며 범죄로 압수한 암호화폐를 매각하여 자금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18만 개로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대규모 비트코인 매입에 나설 경우 시장이 불안정해지거나 폭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피해는 결국 납세자가 감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트럼프의 정책이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를 악화시키며 약세장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열엑스 리서치 수석 암호화폐 연구원 마르쿠스 티레는 비트코인이 2024년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장기적인 횡보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3월 초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아래로 하락한 이후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약 16억 6천만 달러의 자금이 유출되었으며 아직 저가 매수 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탈중앙화 신념과 정치 현실의 충돌입니다. 트럼프는 암호화폐를 국가의 의지에 종속시키려 하지만 유권자들은 이를 권력 남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정신이 워싱턴의 정치 거래와 맞부딪힐 때 시장은 가격으로 답할 것입니다. 향후 8개월간의 횡보 조정일지 아니면 정책적 자극으로 인한 급등장이 펼쳐질지 이 논쟁은 암호화폐 업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한 익명의 채굴자는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비트코인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사토시의 알고리즘은 투표로 움직이지 않는다. 2024년 8월 24일 텔레그램 창립자인 파벨 두로프 씨가 파리부르제 공항에서 프랑스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텔레그램이 불법 거래를 용이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5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에 직면한 두로프 씨는 즉시 6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납부하고 구금시설에서 풀려났으나 사건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프랑스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최근 사건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며 상황이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Durov was arrested on Saturday evening last night at an airport near Paris. He'd apparently arrived on his private jet from Azerbaijan, and they're saying that he was arrested on the basis of an arrest warrant. 3월 13일 텔레그램 창립자인 파벨 두로프 씨가 프랑스 법원의 허가를 받아 두바이로 출국했습니다. 두바이는 기업 친화적인 환경과 범죄인 인도 협정이 없기로 유명합니다. AFP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두로프 씨가 프랑스를 떠날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고 보도했으나 법원의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불분명합니다. 이번 사건은 관할권 문제,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기술기업의 플랫폼 내 불법 활동에 대한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암호화폐 시장은 즉각 반응했으며 톤코인 가격이 18% 이상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두로프 씨는 SNS를 통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으며 프랑스 정부도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파벨 두로프 씨는 프랑스에서 사건을 해결했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출국 허가를 받은 상태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올해 40세인 두로프 씨는 러시아 국적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아랍에미리트 여권도 보유하고 있어 사법 관할권이 더욱 민감한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그가 체포되었을 당시 러시아 정부는 즉각 그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사건의 정치적 성격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목할 점은 비트코인 이 거래소 운영자인 알렉산드르 비닉 씨가 최근 미국 감옥에서 석방되었다는 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그의 석방은 미러 간의 수감자 교환 협정의 일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양국 간 외교 관계의 회복 가능성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매 투기 열기 식다 누가 벌거벗고 있었나? VC 대박에서 쪽박으로? 단 이틀 만에 99% 폭락, 데이비스의 울프, DOGA 코인으로 전락? 2024년 매매 코인 시장은 한때 화려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변화 속도는 책장을 넘기는 것보다 더 빨랐습니다. 거래 열기가 급락하면서 부의 창출 기계로 불리던 팜프 덤푼의 토큰 발행량은 1월 최고점 대비 64.6% 급감했습니다. 시가총액 10만 달러를 돌파한 토큰의 졸업률 역시 2024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붕괴의 최대 촉진자는 다름 아닌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1월 취임을 앞두고 트럼프 토큰이 등장하면서 시장은 광란에 빠졌습니다. 이어서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도 멜라니아 토큰을 출시하며 열기를 더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극심한 포모에 휩싸였지만 단 하루 만에 트럼프 토큰은 85% 폭락했고 멜라니아 토큰은 무려 94% 급락하며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투기 광풍은 매매 코인 시장의 유동성을 고갈시켰고 수많은 투자자가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리브라 거래 내부 정보 관련 혐의까지 더해지며 시장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최근 바이낸스 창업자인 자오창펑의 패밀리 오피스 YZI-Labs의 책임자 장애라는 미미코인이 기초 체력이 약해 동력을 잃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듀네 데이터에 따르면 VC의 미실현 이익 배수는 최고 563배에서 3배로 급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오창펑은 더욱 신중한 토큰 방출 메커니즘을 제안하며 초기 10%의 토큰이 해제된 후에는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추가 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최소 6개월 강력 유지, 두 번째는 토큰 가격이 30일 연속 이전 해제 가격의 2배 이상 유지, 세 번째는 매번 해제량을 5% 이하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作为一个股东来讲，或者是作为行业里面的某一个就是一个 KOL 吧，或者是作为一个行业里的一个 OG，我是只要能够行业发展，我都会去支持。所以就是我觉得这条 meme coin， 我现在我也是鼓励大家都支持 meme coin。 자오창펑이 과거에는 미매 시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는 조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인 포모 열기가 아무리 뜨거워도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의 제안은 간단합니다. 무분별한 매도는 자제하고 프로젝트가 진정한 돌파구를 마련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토큰을 해제해야 장기적인 가치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롤러코스터와 같아 상승이 있으면 반드시 하강이 옵니다. 매매 초인의 급등과 붕괴 역시 이러한 시장 사이클의 일부일 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커뮤니티의 힘을 이용해 부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결국 살아남는 것은 기술력과 실용성을 갖춘 탄탄한 프로젝트뿐입니다. 결국 시장은 거품을 걷어내고 투기 열풍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의 미래는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가 차지할 것입니다. 리브라 창립자 헤이든 데이비스는 정말로 암호화폐 시장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얼마 전 그는 리브라 토큰의 정치적 논란으로 인해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가 퇴진 위기에 몰리게 했습니다. 사건 당시 내부 지갑 8개에서 몰래 10억 700만 달러를 현금화했고 그 결과 리브라 토큰의 시가총액이 40억 달러나 증발하면서 시장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인터폴도 그와 더 이상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바로 적색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이 있었지만 데이비스는 오히려 더 과감해졌습니다. 멜라니아 표적 밈코인 에멜라니아의 창립자인 그는 최근 새로운 MEME 프로젝트 wolf를 내놓았는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출시되자마자 99% 폭락하며 사실상 제로가 된 것입니다. 보면 볼수록 그는 내부 거래를 하나의 사업으로 삼고 있는 듯합니다. 3월 초 헤이든 데이비스는 월스트리트의 늑대 조던 벨포트가 코인을 출시한다는 소문을 이용해 wolf밈의 초인을 출시했습니다.
이 코인은 한때 시가총액이 420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바블맵스는 월프가 데이비스가 만든 훗 토큰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18개의 서로 다른 주소에서 유입된 자금이 모두 데이비스와 연결되며 그는 리브라 및 월프가 출시되기 몇 달 전부터 관련 지갑에 자금을 예치하고 2개의 블록체인을 통해 자금을 이동시키면서 시장 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덱스 스크리나 데이터에 따르면 월프 미미 코인은 단 이틀 만에 99% 이상 폭락했으며 시가총액이 3월 8일 490만 달러에서 57만 달러로 추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데이비스는 과거에 러시아 인형식 사기를 그대로 반복했으며 이제 밈의 코인 시장은 사실상 중앙 집권적인 조작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시장 신뢰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규제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3월 6일 뉴욕 입법자들이 암호화폐 사기를 겨냥한 형사처벌 법안을 공식 제출했다는 점입니다. 시장 규제가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픈 AI의 최고 제품 책임자인 케빈 와일은 인터뷰에서 챗 GPT 5가 곧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출시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여러 암호화폐 사용자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지미니를 사칭한 피싱 이메일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쓰레기 매립지에서 8,000 비트코인가 저장된 하드 드라이브를 찾으려 했던 제임스 하월스의 항소가 다시 기각되었습니다. 그는 국제인권법을 통해 마지막 법적 구제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중앙수사국은 지난 금요일 파툼타니 지역의 배가 3차에서 불법 암호화폐 채굴 장비 63대를 적발했습니다. 이 장비들의 가치는 약 200만 바트, 약 6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산티멘트 데이터에 따르면 도계의 활성 주소 수가 약 400% 급증하며 단기 피크 시 39만 개를 초과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1월 22일 기록된 160만 개의 정점과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의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